1980년 3월 27일 저녁, 북해에서 시속 45마일까지 부는 강풍과 함께 폭풍이 몰아치면서 40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알렉산더 킬란드 석유 시추 플랫폼을 전복시켜 123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킬란드가 파괴된 게 정말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알렉산더 킬란드는 노르웨이의 해상 반잠수식 시추 플랫폼입니다. 이 시추선은 노르웨이 소설가 알렉산더 랑에르 킬란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시추선은 프랑스 조선소에서 이동식 시추 플랫폼으로 건조되어 1976년 7월 스타방에르 드릴링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시추선은 처음에는 시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지만 시추 계약이 부족하여 임시로 주변 여러 시추 설비의 작업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추선은 인근 에다 27시 플랫폼 직원들을 위한 부유식 호텔, 즉 플로텔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EDA 석유 시추 설비와 플랫폼을 잇는 해상 다리로 플로텔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판에는 최대 348명의 승무원이 머물 수 있는 컨테이너형 숙소와 시추 타워가 있습니다. 헬리패드가 있어서 승무원들이 헬리콥터로 육지나 다른 플랫폼과 오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헬리콥터가 오가는 분주한 공항 터미널 같은 분위기입니다. 플랫폼에는 높이 115피트, 지름 28피트의 5개의 수직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들은 부력통 역할을 하여 플랫폼의 부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둥들은 부분적으로 바닷물로 채울 수 있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기둥들은 플랫폼 주위에 오각형 모양으로 5지점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둥과 데크 사이에는 보강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재들은 필렛 용접으로 고정됩니다. 필렛 용접은 금속판을 다른 금속판에 90도 각도로 부착할 때 사용하는 용접 방식입니다. 용접 부위는 거대한 폰툰과 보강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극심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보강재가 없다면 구조물은 북해의 거센 파도와 폭풍에 의해 뜯겨나갈 것입니다. 필렛 용접부에 피로 균열이 발생하면 재용접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키엘란드는 길이 338, 피트폭 325피트이며 무게는 1만 톤이 넘습니다. 이 플랫폼은 6개의 앵커로 위치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1978년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숙소 컨테이너 블록이 플랫폼의 드릴링 데크에 추가되어 총 수용 인원이 3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수익성 있는 시추 계약을 따내면 이 컨테이너는 쉽게 제거됩니다. 승무원들은 이 플랫폼이 북해에서 최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1980년 키엘란드는 필립스 페트롤리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이 시추 장비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동쪽 200마일 지점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승무원들은 에더 석유 플랫폼을 추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거세지면서 플랫폼의 여러 전력 계통이 나가버립니다. 헬리콥터는 운항이 중단되고 경영진은 에더 플랫폼의 비필수 인원을 키엘란드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승무원들은 에다의 가판에 있는 모든 시추 및 생산 장비를 단단히 고정하고 안전하게 묶습니다. 비필수 인원과 지원 인력은 해상 다리를 통해 키엘란드로 이동합니다. 바람은 시속 70마일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50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두 플랫폼을 강타합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강풍이 구조물을 밀어붙이면서 지지대의 용접 부위들은 극한의 힘을 견디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키엘란드에는 212명의 인원이 탑승해 있습니다. 이들은 연결 통로를 제거하고 에다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알렉산더 키엘란드는 에다에서 약간 멀어집니다. 키엘란드로 이송된 승무원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안도하며 카페테리아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고 식사합니다. 오후 6시 30분 승무원들은 리그 전체에 울리는 큰 굉음을 듣고 가판에 큰 파도가 친 소리로 생각합니다. 그 후 곧바로 두 번의 큰 굉음이 더 이어지고 이어서 플랫폼 전체를 울리는 진동이 느껴집니다. 필렛 용접부가 피로 균열로 버티지 못하면서 부유체를 지지하던 브레이스가 분리됩니다. 부유체가 플랫폼에서 뜯겨나가면서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이동해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승무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키엘란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몇 초 만에 40도까지 기울어집니다. 객실에 있던 일부 남자들은 키엘란드가 기우는 걸 느끼지만 관제실에서는 안내방송이 없습니다. 그들은 객실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비상 집결지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통로로 물이 스며들고 남자들은 복도를 지나가려다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승무원 얀 얀스는 복도와 객실에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130명의 남자들,
이 식당과 영화관에 위치한 지정된 비상 집합소에 모입니다. 얀센은 구명보트를 확보하려 힘겹게 갑판으로 나아갑니다. 도착하자 어둡고 안개 낀 하늘만 보입니다. 거센 비와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거대한 파도가 계속해서 리그의 갑판을 강타하며 티엘란드 전체에 거센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리그가 너울에 따라 흔들립니다. 구명보트의 무게가 이동하면서 탑승한 7명 중 3명이 너울과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갑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4척의 구명보트를 고정하기 위해 얀센과 그의 동료들은 물 위로 높이 솟아오른 플랫폼의 반대편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기엘란드의 기울어진 갑판을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미끄러지면 그 아래에는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구명보트까지 도착하더라도 그것을 바다로 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울어진 플랫폼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몇몇 남자들은 플랫폼으로 올라가 구명보트로 몸을 내립니다. 하지만 기엘란드는 계속해서 기울어집니다. 발전기가 멈추면서 플랫폼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남자들은 숙소 구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닥의 각도가 너무 가팔라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의자와 탁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바닥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남자들이 시추선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난간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난간을 잡고 있으면 어떤 배도 접근 못합니다. 바람은 시속 60, 70마일이고 짙은 안개가 시추선을 덮고 있습니다. 시추선은 이제 6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구명보트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얼어붙은 북해에서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구명보트에 도달한 사람들도 여전히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보통 중력을 이용해 바다에 내립니다. 그러나 시추선이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구명보트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각 구명보트를 풀기 위해 애쓰지만 세 척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구명보트를 간신히 풀어내지만 모든 남자들이 탈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자 남은 승무원들은 시추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나 생존복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한두 미터가량 가라앉습니다. 얼어붙은 물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는 충동과 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을 들이마셔 익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의한 충격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제 에다호의 승무원들이 에더호의 구명보트를 내리고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알렉산더 킬란드는 거의 90도까지 기울어졌습니다. 문에 빠진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숨을 고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곧 에다 플랫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킬란드의 상부 폰톤이 완전히 물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울어진 플랫폼이 강풍에 휘말린 도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앵커 체인이 극심한 힘에 의해 끊어지고 이어서 또 다른 체인도 끊어집니다. 이제 단 하나의 앵커 체인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플랫폼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이제 가라앉는 선박에 갇히게 됩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킬란드를 지탱하던 마지막 앵커 체인은 첫 번째 지지대가 떨어져 나간 지 20분이 조금 넘어서 끊어집니다. 지지 없이 시추선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하고 승무원들은 갇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첫 번째, 필렛 용접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지 30분 만에 만 톤에 달하는 알렉산더 킬란드는 완전히 뒤집혀 전복됩니다. 50명의 남성, 이 전복된 시추선 아래 갇혔습니다. 에다호 승무원들은 물속에서 폭우와 강풍에 맞서 버티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남성들은 즉시 구조되지 않으면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킬란드의 구명보트 하나가 수면에 거꾸로 떠올랐습니다. 물에 있던 몇몇 남성들이 한쪽으로 올라탑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중과 구명보트 위로 덮치는 파도를 이용해 보트를 바로 세웁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구명보트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19명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참혹한 재난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키엘란드에 탑승한 212명 중 극소수만이 선실로 가서 생존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생존복은 드라이 슈터와 비슷해서 몸과 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줍니다. 에다호의 조난 신호에 47척의 선박, 24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거의 2,000명의 인원이 대응했습니다. 212명의 승무원 중 단 89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23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회는 플랫폼 기둥 중 하나의 지지대에서 발생한 피로 균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불충분한 용접이 발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